2010년도 때부터 차트 카운팅을 해놓은 거예요. 38하면 여기까지 한 방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지, 올라가라. 잘 가라. 그렇지.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또 팔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심리로 엘리엇 파동이라는 파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좀 정리는 이제 다 해놨는데 없는 부분들 좀 있긴 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여기 내용 말고도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들 더 넣어서 설명도 드리고, 여기 없는 거를 왜 얘기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어느 부분으로 편집해 가지고 만든 부분이어서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타고 넘어온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기본 규칙이에요. 임펄스 파동에서 요거를 위반된다? 라고 하면은 임펄스 파동이 아니에요. ABC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거든요. 불변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펄스 파동에서. 그래서 이 파동이 1파를 넘어서면 안 되고, 100% 이상이라고 하면은 99까지는 괜찮아요. 99.99. 그리고 3파는 이제 임펄스 웨이브 중에 135 중에 가장 짧을 수 없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4파가 1파랑 겹치면 안 된다. 겹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가능한 게 다이어고널이랑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겹칠 수밖에 없는 패턴이죠. 이거 두 개는 총 3개는 절대 어겨선 안 돼요. 임펄스 파동에선. 파동 카운팅 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하나라도 무시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ABC라고 간주하고 파동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이라면 요게 이 파동이, 2파 조정 파동이 넘어서면 안 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99.99까지는 되돌릴 수는 있다. 이렇게. 두 번째, 3파는 총 3개 135 가장 짧을 수 없다. 1파동과 5파동이 똑같아. 그리고 3파동이 가장 짧아요. 예를 들자면 요럴 경우에는 임펄스 파동이 아니에요. 1파가 길 수도 있고요, 5파가 길 수는 있어요. 근데 3파가 가장 짧을 수는 없는 거예요. 5파가 예를 들어 길어지면 이거 5파 연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1파가 엄청 길고 3파만 가장 짧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3파가 가장 짧다라고 하면 ABC라고 간주하고 파동 카운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파 저점이랑 1파 고점과 겹쳐선 안 된다. 4파가 이렇게 내려올 수 없어요. 이 1파, 요 1파를 넘어서면 안 된다. 요 부분을 넘어서면 ABC이다. 이렇게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ABC, ABC,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처음 파동을 할 때 항상 이런 걸 체크했어요. 이렇게 그어놓고 판단을 해요. 이게 소파동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큰 파동이 있으면 임펄스 파동은 이 안에도 5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안에도 5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똑같이. 그러니까 크거나 작거나, 이게 그러니까 1시간, 예를 들어 2시간 봉으로 봤을 때 크게 보였는데 1시간 봉 또는 15분 봉, 5분 봉으로 가면 이 파동 안에 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확대되면 여기 안에 1파 안에도 이렇게 5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여기 안에 또 5파동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임펄스인 이 엘리엇 파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피보나치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어트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런 임펄스 파동, 엘리엇 파동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비율이죠.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절대 비율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책을 보신 분들은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이 피보나치에서 가장 중요한 0.38이와 0.618, 우리가 파동은 우측으로 가잖아요. 그쵸? 시간을 가는 거죠. 우측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는 가격이죠. 이건 가격이고 시간이에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피보나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피보나치는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첫 파동이 나왔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를 이 피보나치 시얼로 만든 이 피보나치 이 툴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서 저항받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피보나치를 통해서 구한다면, 아까 전에 그 PDF 파일상 나와 있는 수치로 한다면 지금 그 피보나치는 이걸 사용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 그거, 이게 확장 피보나치거든요. 이 확장 피보나치를 사용한 건데, 저기에서는 첫 번째 제로 시작하는 파동부터 1파동을 긋고 2파동 저점을 그어주는 거예요. 긋고 3파는 보통 1.618까지 간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체를 그었을 때 4파동은 3파리까지 되돌려 온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임펄스 파동이 쉽진 않아요.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지금처럼 1파가 연장됐을 때 2파동을 확장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5파동은 618에서 786 사이에 나온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1파 확장이 딱 나왔다 라고 하면은, 5파는 무조건 짧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으니까. 1파가 길게 나오고 되돌림 이후에 3파가 올라갔는데, 되돌림 이후에 5파가 길다? 그러면은 임펄스가 아니죠. 3파가 가장 짧아지니까. 1파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3파가 5파는 더 짧아겠죠. 이렇게 나온다면 확장 피보나치를 그어주고 2파동에 그어준다면, 5파동은 618에서 786으로 보통 간다. 여기 사이에 있다 라고 여기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5파가 정말 짧게 나온다, 길게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3파동의 확장, 2파동이 3파가 길게 나온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임펄스 파동은 3파가 가장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3파가 가장 짧으면 안 되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 임펄스 파동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이런 모양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펄스 파동은 이런 모양들이 보이거든요. 임펄스 파동들은 모양들이 딱 보여지는데, 조정 파동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임펄스 파동은 3파가 그냥 뚝 우뚝 서 있어요. 다 이렇게 모양이 항상 똑같아. 근데 조정 파동들은 이런 식으로 너무 불규칙해져요.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이스펜딩형 플레이 같은 이런 패턴들도 나오게 되고, 너무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임펄스 파동은 쉽지만 조정 파동이 정말 어려워요. 거기에 복합 조정, WXY라는 복합 조정이 나오면 더 어렵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배운 거 토대로 해서 현재 차트에 대입하는 것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진도로 나가고, 또 그것도 현재 차트에 또 한번 대입하고, 또 다음 진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오늘은 이 첫 번째 목차에서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이 다이고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파동 카운팅 엘리어 파동은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푹 주무시고. 네, 저는 이만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